자, 오늘자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1000조를 달성했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이고 1000조라는 건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큰 수치인데 이 숫자를 삼성전자가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벌써 달성을 해야 되는 숫자였는데 이제서야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서야 달성을 하게 됐네요. 자,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장이 오를지 그 부분을 좀 심플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 어떤 회사랑 비교가 돼야 되냐면 TSMC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회사죠. 시가총액 2,000조가 넘어요. 2,000조가 훨씬 넘는 2,500조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죠? 근데 회사를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사실 더 뛰어난 회사예요. 반도체 기술은 지금 뭐 파운드리 사업에서 좀 뒤처진다고 할지라도 따라잡는다는 그 전제하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능력이 대단한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 회사를 끌고 왔던 경영 노하우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1등 자리를 차지했던,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기술을 개발시키고 혁신을 만들어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또 삼성전자가. 그런 회사가 이제서야 1000조 달성을 했고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높은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수치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위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라고 본다고 하면 충분히 수치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기사에서도 2나노 공정이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기술이 3나노 공정 수율, 그러니까 불량률을 말하는 거죠. 불량률이 좀 심했어요, 3나노 공정이. 근데 이제 2나노 공정은 수율이 한 60% 이상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거든요.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 60%를 넘으면 양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를 한다. 사실은 70%까지도 올라와줘야 돼요. 그런데 50%에서 60%는 또 몇 달 전 이야기고 작년 8월까지만 해도 이 수율이 30%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계속적으로 접목시켜서 수율 수치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TSMC의 수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TSMC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TSMC가 지금 독보적으로 독주를 하고 있거든요.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 수율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줄을 섰다 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램 가격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뭐 사인하고 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TSMC가 그런 식으로 독식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익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래서 여러 호재를 좀 전제로 봤을 때 어쨌든 차트는 좀 부담스럽긴 하죠, 확실히. 그러나 호재적인 측면에서는 이 회사가 더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이런 강세 시장에 진입을 했고 이게 혹시나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나 흐름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측하기 어려운 건 왜 그러냐면 이 아래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좋다는 소식 다 듣고 돈 싸들고 지금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수 물량을 가지고 계속 매수가 쌓여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세력이 털고 갈 것이냐, 어제 영상도 올렸지만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가격,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도 저평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한다는 거. 그래서 초강력한 매수세가 붙었고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갔던 겁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이 두 회사, 반도체 회사, 이 회사들 때문에 코스피를 더 높게 목표치를 조정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과 지금 기세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단어는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한 사람들만 쓰는 말인데 기세라는 게 있어요. 이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세는 또 돌파해서 올라가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힘까지 더해진다면 시장은 뭐 곧바로 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지금 2월 달이죠. 그러니까 6월까지는 시장을 좀 낙관적으로 봐도 그냥 긍정적으로 봐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 떨어진다면 6월까지는 수급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움직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뭐 상승이라고 해서 다 수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이 심리에 있어서 지고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막 흔들리기보다 어느 한 종목을 잡고 시장이 끌어올려줄 때까지 이제 홀딩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실적이나 매출로 지금 가격을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도 잘 안 무너지는 이유가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증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다른 기업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매출이 받쳐주기 때문에 특별히 돈들이 엄청 이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 견해를 참고하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칠게요.